야당의 저쪽 편을 보시면 사회적금융 거점 신협 137개 신협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는 사회적금융 거점 신협 안내라는 리플렛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시는 길에 혹은 이따가 시간 되실 때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뭉탱이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캐나다를 갔었습니다. 캐나다 퀘벡 방문해서 사회적 경제가 그렇게 잘 돼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떨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퀘벡을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몇 년 기간을 방문했었는데 그 중에서 주정부를 방문했었고 그 퀘벡에서는 사회적 경제 법 소셜 이코노미 액트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러이러한 것들,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한다.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정의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그 중에 첫 번째 요소는 소유 구조가 집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한 명이 소유한 기업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소유한 집합적인 소유 구조를 갖고 있는 조직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즉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세 번째는 비영리성입니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특징.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라면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간에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의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갖춰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해당한다면 그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했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든 당신들은 그 조직들은 반드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되어 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니라 일반 영리 기업이나 주식회사나 자영업자들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기여할 수 있어도 앞으로 쭉 오랫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유치원들이 개인 소유의 어떤 영리 추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협동조합이었다면, 굳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으로서 여럿이 함께 소유하고 있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영이 구성원들 사이에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성 추구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나는 유치원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우리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조합원이 되었는데 그런 개인적인 동기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분명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내가 특별히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를 통해서 종사를 하다 보면 저절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 형태의 가장 다양한 기업과 단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신협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적극적인 금융 공급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협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신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8년 신협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협의 60년 역사를 몇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조자립, 협동, 이 세 가지 기치를 높이 들어왔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은 한결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간 존중을 실현한다는
교육의 장이었는데 우리 신협은 어목했던 시절에도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시되던 그 시기에 조합원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서 임원을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쭉 한 해도 버리지 않고 거쳐왔다. 그래서 신협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상부상조와 근검절약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문화적 지위 향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도모해 왔고 조합원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끊임없이 뭐라도 더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60년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시되던 말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모토를 전면에 내세우고 우리 신협이 지금껏 달려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협이 1960년도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순수하게 민간 주도로서 민간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조직화하고 조합원이 될 것을 호소하고 스스로 교육을 하고 하면서 신협을 만들고 조직했던 그 과정, 그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전무후무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협이 연합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신협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연합회나 연합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잘 되려면 연합조직, 협의체 조직이 탄탄하게 그 다음에 치밀하게 조직화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신협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연합회, 즉 신협중앙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 영역에서도 연합조직이 종적 횡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중층의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81년에는 신협연수원이 준공됐고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협운동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굳건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교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중심으로 많은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협의 자산은 88조 원, 우리나라 금융산업 예대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산업 중에서 1.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전체 그 구도 속에서는 매우 작은 역할, 매우 작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조 원의 자산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신협이 과연 은행하고 다른 게 뭐냐, 지금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비판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 10여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우리 신협이 다소 비판받고 좀 멀어져 왔던 그 과정만을 보고 신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협 최초의 신협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역사를 한꺼번에 보고 신협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이겠지만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 취지를 앞으로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은 두 가지 비판에 항상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비판에 누구도 예외 없이 직면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소득 역진성이라는 것입니다. 금융은 소득이 낮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낮은 금리로 대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고소득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어렵고 신용도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득 역진성이라고 하고 금융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항상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 순응성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을 자제하고 투자와 금융 공급을 자제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출 공급을 늘리고 금융을 늘리고 이렇게 해야 경기가 안정화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더 해주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옥죄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불황의 골을 깊게 하고 경기를 과열시키고 이런 불균등한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된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된다. 우리 신협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협에서 지금 현재의 역량과 재원과 역할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는 없고 비가 올 때 여러 사람들의 우산이 되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그 비를 함께 맞으면서 가겠다. 사회적 경제와 함께 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고 여기 신협 직원들 이 자리에 우리 신협 임직원분들 80분 정도 같이 와 계신데 저녁 시간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즐겁고 뜻깊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